말씀드리겠네요. 네, 바로 설명드리고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좀 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증가율은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어떤 쪽에 힘을 쏟아서 증액 또는 삭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있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년도 예산의 증가율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삭감을 많이 했는데 또 증액을 많이 했는데 어느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어느 부분이 많이 줄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보면 내년도 예산은 7.1%가 증가됐는데 16년에 2.9%, 17년에 3.7%, 이 17년 예산 짤 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짠 건데 17년이라는 게 이게 대선이 있고 또 정원정도 괜찮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7%는 돼야 된다고 당에서 주장을 했지만은 재정수지 걱정하고 국가 채무라는 것을 걱정해서 3.7%만 증액시킨 데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7% 이상씩 늘리겠다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예산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2009년인데 2009년 예산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수정 예산안을 내가지고 10.6% 했을 때 제키고는 제일 큰 증가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7.1%가 증가되는 돈은 금액으로 보면은 28조 5천억입니다. 400조에서 429조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법으로 정해놓은 교부금, 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세, 일반 교부세, 그게 이제 누구든지 그냥 막 계산만 하면은 금방 나오는 돈 11조 8천억은 이건 틀림없이 제껴놔야 됩니다. 이 증액되는 거 빼고 나면은 16조 7천억이 남는데 요거 몽땅 복지 예산에 배분을 했다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증가율을 보면 역시 복지 노동이 12.9, 교육이 11.7, 일반 행정, 이거는 이제 일반 행정, 지방 행정이 10% 늘어났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국서의 19.24%를 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10% 됐고, 평균이 이런데 국방이 평균보다도 지금 낮아져 있다 하는 게 특징이 있겠습니다. 깎은 걸로 보면은 SOC는 20%를 줄이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8% 정도를 주는 게 특징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성장률 전망하고 세입 예산 보면 세입이 이렇게 조달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우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현재 그 잠재 성장률보다가 전망 성장률이 높게 해놨는데 그게 지켜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반적으로 경상 성장률하고 국세 증가율은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세금을 이렇게 더 들어올 거다라고 보는 데에 대해서 그게 지켜질 것인가 하는 데 대해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재 성장률은 한국은행은 2.8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89%로 잠재 성장률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성장률 전망하기는 이 빨간 겁니다. 3% 정도 될 거다.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한 게 조금 과하게 본 게 아닌가 생각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세계 성장률이 이 과거에는 우리 성장률이 2010년에 6.5일 때 세계 성장률은 5.4, 그 이제는 전부 우리가 높아왔습니다. 높아오다가 2011년, 12년 언제로부터 세계 성장률이 우리 성장률보다가
높게 지속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 증가율은 원래 이게 이 빨간 게 이제 국세 증가율이고 경상 성장률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비슷한 게 맞는데 과거에 2000년도 2001년도 한참 좋을 때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경상 성장률이 10%인데 20% 넘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모습은 같이 해나가는데 특히 2016, 17, 18 이쪽에 이제 좀 문제되는 게 이 수입을 국세 수입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결국은 17년, 18년 이 언저리에 높게 보고 나중에 가면은 비슷하게 맞춰놓는 일단은 먼저 많이 잡아서 쓰고 마지막 이 정부 끝갈 때는 경상 성장률과 국세 수입률을 비슷하게 보는 이런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런 빨간 이 부분들이 좀 우려되고 실제로 들어오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SOC 예산 삭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2조 천억에서 17조 7천억으로 4,400억을 깎았습니다. 예산 현황 보여주세요. 근데 SOC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20조 언저리로 계속해서 최근에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은 22조 천억에서 17조 천억으로 20%를 삭감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가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SOC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의 60% 가까이를 이 건설 투자에서 지금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 증가의 43%를 이 SOC가 막아주고 있는데 커버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작년에 2.8 중에서 2.6% 금년 상반기 1.7% 성장 중에 0.9%가 건설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건설업의 취업 증가가 벌써 5월달부터 쭉 이렇게 해오면서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16만 명 정도 증가돼야 되는데 3만 명 증가수로 떨어져 있고 SOC가 취업자 유발 개수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건설업의 취업자 유발 개수가 제조업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제조업이 9명 10억당 생산하면은 취업을 시키면은 여기는 14명이고 그 다음에 SOC는 SOC고 낭비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도로 놓고 철도 나가지고 출퇴근 여러분들 한 시간 걸리는 출퇴근 30분 땡겨주면 그건 교통복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서 외곽 도로를 놔주면은 거기에 농사비 농촌 쪽에 코스트가 확 줄어들고 사가 따가지고 옛날에 공파장까지 가는 게 40분 거리던 게 도로가 깔리면은 20분 만에 가면은 20분 빨리 가서 시황을 보면은 값도 제대로 받고 하는 그런 교통복지다 하는 이런 현실적인 주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3% 성장 전제를 해가지고 실제로 모든 예산을 짜놨는데 이거 정말 저는 3%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된다고 하면 건설이 60% 담당하고 있는데 6.19 대책, 8.2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몇 개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고 내년도에는 20% 4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정부에서 줄인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부패 리스크 남아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 FTA, 최저임금 부담 이런 것들을 전부 하면 저는 2% 초반대 성장도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게 이게 솔직한 심정이고 3%는 데피니트리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건데 4조 4천억 SOC 예산 깎았는데 사업별로 보니까 도담 영천에 4,520억 64%, 포항 삼척철도 3,823억, 당진 청안 2,300, 군장 산단 도로 1,272 이쪽으로 해서 보면은
굉장히 영남 쪽, 충남북 쪽이 상당히 깎였는데 4조 4천 깎은 중에 이 6개 사업에서만 2조 9천억이 삭감이 됐다. 이런데 더욱더 좀 이게 좀 형평성 있게 깎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 다음 거를 보면은요. 이게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경북은 전체로 보면은 20% 깎였는데 경북은 52% 깎였다. 울산은 45%, 부산은 46%, 대구는 26%, 경남이 11%에서 PK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37%, 4조 4천억 중에 3조 7천억이 삭감이 되겠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20% 골고루 깎으면은 막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특정 지역에 깎은 것은 의도가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우리 SOC가 굉장히 뭐 많으냐, 길게 철도가 놓여 있냐 이런 걸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인구 밀도하고 철도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OECD 34개국 중에 30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는 우리 국토 면적하고 비슷한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보다도 절반 이하로 아직 SOC가 미흡하다 하는 게 국제기관의 평가고요. 그 다음에 기초인프라의 경쟁력 지수로 보면은 2010년에 22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죽어서 지금은 27위로 굉장히 낮게 돼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OECD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SOC 인프라는 아주 택도 멀었다 하는 그런 평가가 국제적인 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로 보면은 이 스위스의 고토하르트 터널이랄지 이 마카오 쪽의 이 대교 수도권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SOC가 지금 SOC 경쟁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수도권 광역 뭐 급행철도 이런 것들을 놓는데 이거는 보니까 새로 시작해가지고 뭐 좀 실세력 것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거의 신규 사업을 확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메, 스웨덴의 이 말메라는 것이 조선업 세계 1위 도시였고 그런데 골리앗 크레인을 우리 국내 기업에 단 1달러에 팔고 눈물을 흘렸다 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덴마크 간에 7.8km 교각을 세워가지고 이 다리를 해서 SOC 투자를 함으로써 조선업 붕괴로 인구 23만 명 됐던 것이 지금 34만으로 확 살아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이 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 이거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저임금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주는 나라는 지금까지 보면은 대한민국이 하나밖에 없고 이 표되는 게 없는가 하고 막 샅샅이 뒤졌던 그리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 최저임금 세금으로 메워주는 그런 건데 이 예산 전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게 3조로 시작합니다. 이 3조는 20년에 1만원 될 때까지 7,530원 내년에 하자면은 16.4% 늘어야 되는데 과거의 실적이 7.4% 늘려왔더라. 그래 이거는 기업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모자라는 9%는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이 9%에 해당되는 것이 3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7.4에 해당되는 것이 2조 4천억이고 그런데 19년도에 정부 예산이 국회에 들어올 때 보면은 올렸던 3조 원하고 또 3조 5천억 추가해서 6조 5천억짜리가 국회에 들어오게 있고 20년에 1만 원 올렸을 때는 10조 예산이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전망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10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예산 다 합쳐도 6조입니다. SOC가 17조 4천억인데 여러 구체에 걸쳐 있는 SOC가 17조 4천억인데 딱 노동부에 한 과목이 10조 넘는 예산이 세금으로 저길 거북게 된다는 그런
이 전망이 나오고 그런데 20년에 1만 원 할 때까지만 전망이 있고 정부가 발표하고 21년, 22년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2년은 안 올릴 겁니까? 예? 그때는 정부 지원 수도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도한다고 했을 때도 10조씩 계속 되는데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올린다면 12조, 13조, 14조 이렇게 올라갈 거고 최저임금에 연동돼서 정부 예산을 자동적으로 짜야 될 항목이 31개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실업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 최저임금 연동해서 실업급여 하나만 18년도에 1조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도에 3조라고 하지만 실업급여 포함하고 나머지 포함하면 4조 넘는 돈이 최저임금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과연 낮은 건가? 그러니까 땡겨오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국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1인당 총소득 GNI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으로 이걸 분모로 놓고 이걸 분자로 놓으면은 OECD 중에 5위고 6등이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는 1986년에 도입을 했는데 독일은 2015년 불과 2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그 최저임금 속에 상여금 주는 거, 휴가비 주는 거, 보너스, 팁 전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숙식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급 외에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비용, 상여금, 휴가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저임금에서 뽑아져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하고 포함해서 하면은 7,530원 아니고 훨씬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이 되고 그거 포함하지 않는 7,530원조차도 1인당 국민소득 비교를 하면은 세계에서 5위 정도로 높다.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국가재정법에서 보면은 총 사업비가 500억 넘고 국고에서 세금으로 300억 이상 사업들은 꼭 필수적으로 예비 타당성 수서 거쳐야 예산 요구가 되는 겁니다. 부처에서 예산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수사를 거쳐야 국토부에서 어느 도로 예산을 기획재정부로 요청하게 되는데 예외로 지금 해놓은 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은 제외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를 터놨는데 이거 최저임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 타당성 수사 안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수사 안 하고 이제 국무회의에 올리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산 요구가 5월 말이니까 한 4월 정도에 대해서 최저임금은 예비 타당성 수사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가서 슬쩍 보고를 국무회의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8월 17일 날 8월 17일이면 대통령 마지막 보고 해가지고 예산 그 전문 요구는 시트를 마감한다 그랬는데 이거 대통령 보고 끝나고 난 뒤에 다시는 증액이 불가는 마지막 시점에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운영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에 보니까 막 이 예비 타당수사 제외라는 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 저 뒷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향후 계획이라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요 한 줄로 딱 깨는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보면은 편성을 다 끝내놓고 보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싶으니까 8월 17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 보고하기 많은 날 끼워서 보고를 해서 예비 타당성서를 면제받았다. 이런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언론기관에서 많이 취재가 되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에서 140조, 소상공인 36조 원이 추가 부담이 되고 지금 현재도 8월 달에 보면은 외식업자, 취업자들은 4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식당에 부부간에 열심히 일하고 5명 이렇게 고용해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부부간에 더 열심히 하고 남편 낚시 같은 거 끊고 뭐 이렇게 친구 같은 건 다 끊고 그 다음에 한두 명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8월 달에
4만 명이 벌써 줄었고 내년에도 10만 명, 20년까지는 27만 명이 음식점이나 영세 상인들이 이 실직 직원들을 내보낼 거다 이렇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이 시행되면은 중소기업 주황위에서 332개에서 설명인데 이거는 뭐 물론 어렵다고 물론 다 대답하겠지만은 그래도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게 56%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할 것 같다 55%, 감원시키겠다 42%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해보면은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 4만 명 이게 해고가 됩니다. 아파트 총관리비 3분의 1이 경비원 급여인데 이분들이 60대 중반 이후 분들인데 이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에 경비원을 최저임금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그때 월급은 11% 늘었는데 고용은 오히려 4% 줄었다는 게 서강대 남 교수의 말씀이고 이미 절반 이상 해고한 금년 8월 현재 아파트도 있다. 남은 경비원들은 사람이 셋 근무하는 사람이 둘 근무 시키니까 쉴 틈이 없어서 죽겠다. 최저임금 안 올려도 좋지 그대로 왔으면 좋겠다. 주유소도 지난 5년간 1,300개가 폐업이 됐는데 앞으로 1,600개 정도가 셀프 주유소로 돌리겠다 하는 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편의점, 식당, 그 다음에 작은 가게들 이런 쪽이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프 주유소와 식당에는 이 결제도 사람이 없는 무인 결제가 지금 도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OC 확 줄인 거, 그 다음에 최저임금 국민세금으로 세계 유례 없이 한 거, 세 번째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뽑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 뽑으면 30년간 월급을 줘야 됩니다. 20년간 연금을 줘야 됩니다. 본인이 사망해도 75% 사모님께 돈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증언하는데 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5년간 공공의 81만 명,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하겠다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은 5년간에 28조 5천억이 들고 30년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330조 가까이 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전망입니다.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가 2001년도에 공무원 수가 69만 명인데 망하기 쉽던데 그리스 자체가 80년대에는요 세계 10대 성장 가능 나라에 월드뱅크에서 꼽혀있는 굉장히 전도 양양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게 표대는 쪽으로 선거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망하기 시작하는데 공무원을 6년간에 18만 6천 명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127만 명을 146만 명으로 5년간 늘리는데 이게 17만 4천 명에다가 매년 늘어오는 일반직 10,000명 좀 넘고 되면 또 우습게도 18만 6천 명을 똑같이 굉장히 늘리는 그런 숫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공무원 수가 적다 많다 했는데 공무원의 개념 정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만 예산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보면 우리는 21%, 일본은 14%입니다. OECD 평균이 23%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 평균 수준으로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1948년에 수립된 70년 만에 공무원이 127만 명인데 지금 5년 만에 14%를 증가시켰는데 예를 들면은 지난번 5년간에 선생님들이 2,900명이 증가되고 공무원이 100명이 늘었는데 앞으로 5년간에 선생을 5배 정도 늘리고 공무원도 이 50배 정도 늘리겠다는 이런 공무원 증원 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선생님 관련되는 거는 학생이 2010년에 비해서 16년에 720만에서 580만 명으로 20%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선생을 계속해서 늘리는데 그러면 선생님 한 분, 이분들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으냐?
여러분들 다닐 때는 40~50명 정도 되고 했을 겁니다. 저는 80명 넘을 때 다녔고요. 한 교실에. 그런데 초등 선생님들 1인당 학생 수가 우리가 16.9명이고 영국이 19.6, 프랑스 19.4, 일본 17.1, OECD 15.1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 수준보다도 우리가 1인당 선생님 한 분이 학생 담당하는 수가 적다. 한데 선생을 계속해서 늘려야 될 거냐. 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 청년 세대 부담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결산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결산이 의결된 줄 아시지만은 아직까지 이 8월 말까지 해야 될 결산이 의결 안 되고 있습니다. 결산이 16년도 결산이 의결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공무원 늘리는데 그 돈이 얼마 들었는데 그 자료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절대 못 내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모르는 거 다 끝나고 그거 한 조항 때문에 지금 결산을 지금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경의 그 부대 의견은 공무원이 추경대 2,575명을 늘리는데 관련된 경비는 근무연한 퇴직후 연금부담을 고려해서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돈 할 때 이렇게 부대 의견 달았는데 결산하면서 이 여당이 수용 거부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공무원 정원에 소요되는 연금 부담금의 재원 조달 방안을 보고할 것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리한 그 부대 의견입니까? 10년부터 이렇게 쫙 해가지고인데 그 내년도 18년도에 공무원 정원에 소요되는 공무원 월급은 정부 뭐 국토부가 공무원 국토부에 대하고 기재부는 기재부에 대하고 말고 연금에서 추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추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스가 아까 18만 6천 명 됐는데 우리도 18만 6천 명 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망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2009년도에 2008년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이어서 그리스가 재정 위기가 되는데 10월 4일 날 IMF에 구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국가 채무 부담률이 원래 80년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22%, 실업률도 2% 미만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였던 것이 이렇게 막 이게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파업 자유롭게 하고 공무원도 파업하고 은행원도 파업하고 공무원 파업하고 지켜야 될 경찰도 파업하고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허용하다 보니까 97년에 100% 가까이 국가 채무 올라옵니다. 실업률 22.5. 그 쭉 올라가 지금 현재는 181%로 OECD 평균 11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되어 있고 실업률도 24% 수준으로 가 있다는 게 그리스의 재정 위기의 본질이고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해서 퍼주게 하고 그 공무원 수 늘리고 이렇게 하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는 소방관 파업하겠고 군인들 파업하고 판사조차도 파업하고 경찰관도 파업하고 전부 다 파업합니다. 뭐냐? 월급 올려달라는 거 근무시간 줄여달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뭐 반대라기보다는 그냥 아셔야 될 게 내도 예산안에는 5살 정도 되면은 잘 사든지 못 사든지 월 10만 원씩 주겠다 현금으로 주겠다 하는데 한국당의 원래 그 얘기는 못 사는 사람 하위 5%를 50%를 대상을 해서 초중등생 그러니까 6세에서 한 18세 정도 되면 600만 명 그래서 50%로 하되 15만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근데 현금은 아니고 미래 양성 바우처 어디가 학원에 간다면은 학원 바우처를 준다든지 어디 어린이집 어디 뭐 교습소 체육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 가서 바우처를 준다든지 하는 게 우리 기본 생각인데 전체 그림에서는 같이지만은 내용은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한테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이거를
이 대상자를 좀 늘리면서 25만 원으로 20만 원 주고 있는 거를 25만 원으로 늘리고 앞으로 2020년 언저리 가면 30만 원으로 늘리겠다 하는 게 내용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이 소득 하위 70%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장 확대. 이거는 이거 보면은 굉장히 모든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 대상으로 지겠다. MRI다, 초음파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까지 기술로 보면은 이 두 가지 서너 가지 나오는데 앞으로 신약이 나오고 신기술이 나오면은 그것도 안 해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또 돈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보장료를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안 되는 거를 다 이제 해당시켜 주도록 하는데 현재 63%에서 70%로 7% 늘리는데 30조 원이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30조 이 5년 동안 이 정부까지만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 20조 이 법에는 이거 거의 손대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10조 원을 땡겨서 쓰고 그 다음에 국고는 사후 정산하도록 예산이 되는데 금년에 6조 9천억이 들어갔는데 아마 이거 내도되면 이것도 월등히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근데 실제로 그 보험에서 부담해야 될 거는 3.2% 정도 늘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이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실 협의 과정 거치고 이 돈 20조 10조 썼는 거 다 없어지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보험료 안 올릴 수가 없고 이거 폭등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전망을 하지 없게 됩니다. 보장성이 없이 집행 63%로 그대로 가만 없이도 이 적립금은 20조 원은 2023년에 소진된다는 것이 저희들 전망이고요. 현실적으로 병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보장률을 높이고 초음파도 넣어라 MRI도 넣어라 앞으로 나온 거 다 넣겠다고 시작하면은 그러면서 병원은 의료 수가를 인상시켜 주지 않으면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3만 개 병원 중에서 1만 개 정도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 문 안 닫게 하기 위해서는 수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없다 하는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예산안에서는 일단은 안보에 최우선 하겠다. 전체 평균이 7.1인데 국방 예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6.9% 40조 원에서 2조 8천억을 늘렸는 내용을 보니까 급식비 등 일반 경비의 54%가 할애가 되었습니다. 이걸 대북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핵 관련 경비가 늘었다든지 국방력 증대를 위한 이건 늘렸다든지 아니고 이 나눠주는 쪽에 54%가 되어 있고요. 또 사병 인건비는 78%로 증가시킨 대신에 응징 보복 이 군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예산은 5.6% 증가밖에 되지 않는데 자유한국당 앞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관련되는 용역비랄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랄지 북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3대 체계 킬체 KMPR, KAMD 이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리는 쪽으로 심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명예를 굉장히 소중해서 어른들을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이제 월 2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30만 원 하도록 하겠다는데 우리는 적어도 전쟁에 가서 목숨을 걸고 이 전쟁하고 오신 어른들은 병장 월급 수준 하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40만 원 정도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10% 올리는데 275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6만 3천 개 있는 경로당에 현재는 냉난방비 5개월, 전기료, 쌀 이래서 50%를 국고가 지원하는 게 300억이 지원되는데 이게 예산에 지금 담겨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이겼어. 이건 다음도록 하고 이 외에 시골에 석회 털면은 석회수 나오고 하는데 이걸 정수기 좀 있으면 좋겠다. 평균 한 80세 정도의 시골의 그 어른들 경로당에 계시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도록 하는 것도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농업 예산이 18조에서 20조 가까이 가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줄어들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 예산도 늘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증가율이 다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세 지출도 계속 줄어들고 세금 깎아주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공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등의 10년간 우리 농업은 버림받아 왔습니다. 3대 산무 정책이었습니다. 2017년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0조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가소득은 제자리입니다. 처참한 현실입니다. 농업 볼 때 농민 무시, 농정 실패가 농자 천하지 돼버릴 수 있습니까? 대통령 직속 농어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농업을 보니까 어떤 부분 깎고 했는데 그냥 똑같이 20조 원으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넘기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농사가 보면은 농농사는 기계를 들어넣을 수 있는 게 98% 거의 경지 정리도 끝나고 굉장히 괜찮은데, 밭농사는 씨 뿌리는데 사람 손으로 91%하고 기계는 9%, 수확할 때도 사람 손으로 76%, 거의 이제 이 밭농사는 이게 이 앞으로 이제 논농사는 거의 됐기 때문에 밭농사 위주로 가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경비,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세 인하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법인세를 이 전체 56만 개 중에서 2억 원 밑으로는 3% 내리고 2억에서 20%는 200억까지는 2% 내리고, 그 이상은 현재 22%를 그대로 두고 해가지고 전국에 65만 개 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2 내지 3%를 내리자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2천억 이상 되는 기업에서는 영업이 2천억 이상 되는 데서는 22에서 25% 129개 기업에 대해서 2조 5,500을 늘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고, 이 법인세는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에 법인세 올리겠다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45% 붙여가지고 전두환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안 내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내렸고, 오히려 안 내린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22% 수독해서 안 내리고, 대신에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해서 연 4조 8천억 정도의 세금을 더 들어도 해놓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해놨다, 이런 생각은 4조 8천억 정도 드는데, 이거는 뭐 모든 이 단면은 다 없애버리고 최저한 세율도 3%를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반을 4조 8천억 더 들어오게 해놨기 때문에 2조 7천억이 소요되는 중소 중견기업 영세 상인들에 대한 세금은 2% 내지 3% 내려줘도 된다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세는 2000cc 미만으로 해가지고 1900만 대 정도 됩니다만은 50% 내려주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휘발유는 1,400원짜리가 1,000원 정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유는 리터당 1,200원에서 939원 9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배값도 정말 국민들께는 죄송하고 하지만은 담배값도 담배세를 내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9월 24일에 메르켈이 사연임이 되었습니다. 메르켈은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슈레더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을 그대로 정적이었지만은 이어받았습니다. 이 슈레더라는 사람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기간 근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가 32개월 주는 걸 12개월로 줄여야 되겠다. 연금 받는 거는 65세부터인데 67세 돼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 병자인 독일을 경제 에너지로 바꿔가는 소위 말하는 이 하르츠 계획을 아젠다 2010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1년 남겨놓고 스스로 불신임령을 제출해가지고 본인이 정부를 놨습니다. 그런데 더욱 독일 당한 것은 그 정책을 인기 없는 노동개혁 정책을 메르켈이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실업자가 486만에서 247만으로 거의 반으로 줄고 실업률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메르켈이 당선됐는데 이런 날 이런데 그 다음 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을 폐기를 해버립니다. 폐기를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참 제대로 되겠나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서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만 주장을 해오고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혁신성장이라는 말을 직접 표현을 하시면서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도 함께 가야 된다. 성장과 분배 같이 가야 되고 또 모든 부처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라 하는 것은 그런대로 좀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오는데 5개월 가까이 걸렸지만은 앞으로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그 외에 참고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뒤에 소득주 성장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PK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37%, 4조 4천억 중에 3조 7천억이 삭감이 되겠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20% 골고루 깎으면은 막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특정 지역에 깎은 것은 의도가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우리 SOC가 굉장히 많으냐, 길게 철도가 놓여 있냐 이런 걸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인구 밀도하고 철도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OECD 34개국 중에 30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는 우리 국토 면적하고 비슷한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보다도 절반 이하로 아직 SOC가 미흡하다 하는 게 국제기관의 평가고요. 그 다음에 기초인프라의 경쟁력 지수로 보면은 2010년에 22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죽어서 지금은 27위로 굉장히 낮게 돼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OECD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SOC 인프라는 아주 택도 멀었다 하는 그런 평가가 국제적인 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로 보면은 이 스위스의 고토하르트 터널이랄지 이 마카오 쪽의 이 대교 수도권 이런 것들 보면 이제 SOC가 지금 SOC 경쟁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런 것들을 놓는데 이거는 보니까 새로 시작해가지고 좀 실세된 것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거의 신규 사업을 확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메, 스웨덴의 이 말메라는 것이 조선업 세계 1위 도시였고 그런데 골리앗 크레인을 우리 국내 기업에 단 1달러에 팔고 눈물을 흘렸다 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덴마크 간에 7.8km 교각을 세워가지고 이 다리를 해서 SOC 투자를 함으로써 조선업 붕괴로 인구 23만 명 됐던 것이 지금 34만으로 확 살아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이 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저임금 이거 정말로 네, 바로 설명드리고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에 좀 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증가율은 어떤지, 어떤 문제점을 내는지, 자유한국당은 어떤 쪽에 힘을 쏟아서 증액 또는 삭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있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년도 예산의 증가율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삭감을 많이 했는데 또 증액을 많이 했는데 어느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어느 부분이 많이 줄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보면 내년도 예산은 7.1%가 증가됐는데 16년에 2.9%, 17년에 3.7%, 이 17년 예산 짤 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짠 건데 17년이라는 게 이게 대선이 있고 또 정원정도 괜찮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7%는 돼야 된다고 당에서 주장을 했지만은 재정수지 걱정하고 국가 채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해서 3.7%만 증액시킨 데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7% 이상씩 늘리겠다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예산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2009년인데 2009년 예산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수정 예산안을 내가지고 10.6% 했을 때 제키고는 제일 큰 증가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7.1%가 증가되는 돈은 금액으로 보면은 28조 5천억입니다. 400조에서 429조가 되는데 여기서 법으로 정해놓은 뜻한 게 맞는데 과거에 2000년도 2001년도 한참 좋을 때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경상 성장률이 10%인데 20% 넘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모습은 같이 해나가는데 특히 2016, 17, 18 이쪽에 이제 좀 문제되는 게 이 수입을 국세 수입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결국은 17년, 18년 이 언저리에 높게 보고 나중에 가면은 비슷하게 맞춰놓는 일단은 먼저 많이 잡아서 쓰고 마지막 이 정부 끝갈 때는 경상성장률과 국세 수입률을 비슷하게 보는 이런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런 빨간 이 부분들이 좀 우려되고 실제로 들어오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SOC 예산 삭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2조 천억에서 17조 7천억으로 4,400원을 깎았습니다. 예산 현황 보여주세요. 근데 SOC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20조 언저리로 계속해서 최근에 유식해오고 있는데 내년은 22조 천억에서 17조 천억 20%를 삭감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가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SOC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의 60% 가까이를 이 건설 투자에서 지금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 증가의 43%를 이 SOC가 막아주고 있는데 커버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작년에 2.8 중에서 2.6%, 금년 상반기 1.7% 성장 중에 0.9%가 건설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건설업의 취업 증가가 벌써 5월 달부터 쭉 이렇게 해오면서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16만 명 정도 증가돼야 되는데 3만 명 증가수로 떨어져 있고, SOC가 취업자 유발 개수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건설업의 취업자 유발 개수가 제조업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제조업이 9명 10억당 생산하면은 취업을 시키는 교부금, 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세, 일반 교부세, 그게 이제 누구든지 그냥 막 계산만 하면은 금방 나오는 돈 11조 8천억은 이건 틀림없이 체크해놔야 됩니다. 이 정해되는 거 빼고 나면은 16조 7천억이 남는데 요거 몽땅 복지 예산에 배분을 했다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증가율을 보면 역시 복지 노동이 12.9, 교육이 11.7, 일반 행정, 이거는 이제 일반 행정, 지방 행정이 10% 늘어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국서의 19.24%를 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10% 됐고, 평균이 이런데 국방이 평균보다도 지금 낮아져 있다 하는 게 특징이 됐습니다. 깎은 걸로 보면은 SOC는 20%를 줄이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8% 정도를 주는 게 특징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성장률 전망하고 세입 예산 보면 세입이 이렇게 조달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우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현재 그 잠재 성장률보다가 전망 성장률이 높게 해놨는데 이게 지켜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반적으로 경상 성장률하고 국세 증가율은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세금을 이렇게 더 들어올 거다라고 보는 데 대해서 그게 지켜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재 성장률은 한국은행은 2.8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89%로 잠재 성장률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성장률 전망하기는 이 빨간 겁니다. 3% 정도 될 거다.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한 게 조금 과하게 본 게 아닌가 생각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세계 성장률이 이 과거에는 우리 성장률이 2010년에 6.5일 때 세계 성장률은 5.4. 그 이제는 전부 우리가 높아왔습니다. 높아오다가 2011년, 12년 언제부터 세계 성장률이 우리 성장률보다가 높게 지속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 증가율은 원래 이게 이 빨간 게 이제 국세 증가율이고 경상 성장률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비슷한, 여기는 14명이고 그 다음에 SOC는 SOC고 낭비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도로 놓고 철도 나가지고 출퇴근, 여러분들 한 시간 걸리는 출퇴근 30분 땡겨주면 그건 교통복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서 외곽 도로를 놔주면은 거기에 농사비, 농촌 쪽에 코스트가 확 줄어들고, 사가 따가지고 옛날에 공판장까지 가는 게 40분 거리던 게 도로가 깔리면은 20분 만에 가면은 20분 빨리 가서 시황을 보면은 값도 제대로 받고 하는 그런 교통복지다 하는 이런 그 현실적인 주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3% 성장 전제를 해가지고 실제로 모든 그 예산을 짜놨는데 이거 정말 저는 3%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된다고 하면 건설이 60% 담당하고 있는데 6.19 대책, 8.2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몇 개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고 내년도에는 20% 4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정부에서 줄인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부패 리스크 남아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 FTA, 최저임금 부담, 이런 것들을 전부 하면 저는 2% 초반대 성장도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게 이게 솔직한 심정이고, 3%는 데피니트리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건데, 4조 4천억 SOC 예산 깎았는데 사업별로 보니까 도담 영천에 4,520억 64%,
포항 삼척철도 3,823억, 당진 청안 2,300, 군장 산단 도로 1,272. 이쪽으로 해서 보면은 굉장히 영남 쪽, 충남북 쪽이 상당히 깎였는데 4조 4천 깎은 중에 이 6개 사업에서만 2조 9천억이 삭감이 됐다. 이런데 더욱더 좀 이게 좀 형평성 있게 깎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 다음 거를 보면은요, 이게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경북은 전체로 보면은 20% 깎였는데 경북은 52% 깎였다. 울산은 45%, 부산은 46%, 대구는 26%, 경남이